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4월 20일 일요 경마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멘트를 좀 해야겠네요. 자, 바로 예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네요. 자, 1200m 1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이 경주가 좀 제가 잘 그런 선행마를 그렇게 썩 안 좋아하는 편인데, 초원길이 일단 빠르죠. 빠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 알티우스인데, 얘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는데 지금 486km죠. 이 마필이 한 460km대 정도가 좋을 거예요. 여기서 한 480km니까 한 15km 정도, 10km에서 15km, 10km에서 15km 정도 빠지면 여러분들이 절정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초원길은 높으니까 역시 무너지죠. 1200이니까 조금 덜 무너질 겁니다. 두 번 다 1300을 띄웠고. 평화포럼이 여기 있네요. 토요일째 말씀을 드렸던 뒷다리. 어제 블레스오션이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뭐 전부 다들 뭐 좋아졌네 어쩌네 해도 이런 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터프한 걸이 있습니다. 터프한 걸. 이것도 믿지 마십시오. 이마필도 보면 조금 주행 자세가 아직은 여물지가 않았어요. 여물지가 않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세게 1200m, 물론 부담중량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렇고요. 스타메이커도 역시 6번이죠. 주행 자세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아무튼 알티우스의 컨디션만 체크하십시오.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권 3세마 마련 경주. 역시 애매하죠.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중에 골라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는 확실하게 믿고 배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스팅캠프 뭐 직전 경주에 뭐 적중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마 뛰는 걸 보니까 정말 좀 그렇고요. 벨리스타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막 체형 마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480km가 나가면서 체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480km에 맞는 그런 체형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470에서 80km 나가는 그 체형이 가장 날렵하고 유연한 몸매를 갖고 나온다. 이 골격이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얘의 체형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체형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480km 나가는 마필하고 얘가 480km 나가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얘는 좀 남들보다 체장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해요. 표현이 그렇게 돼야 되나? 좀 뭉쳐있는 상황이고, 다른 480km짜리 나가는 거 보면은 아주 이렇게 쫙 잘 빠졌다 그러나요? 뭐 앞에서 봐도 그렇고 옆에서 봐도 그렇고 딱 적당하게 빠져 있는데, 근데 얘가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가 깊어요. 오늘 나오나요? 이 곰배등이라 그러죠. 약간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타기는 편한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을 보면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 반동이 상당히 부드럽게 나와요.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 벤츠 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벤츠는 안 타봤지만. 근데 이런 마필들이 경주마로서는 조금 체형이 좀 그렇죠. 그냥 뛴다 안 뛴다 이런 걸 보다도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하고 비교 480kg의 똑같은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경주에서 꺾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상질주입니다. 최상질주는 뭐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꺾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너무 상대가 약해요. 또 그다음에 선행마가 지금 스팅캠프인데 스팅캠프가 선행이 아니거든요. 벨리스타가 이제 기습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뭐 스페셜 스타도 이제 맘 먹고 나왔는데 워낙 뒷심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다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불안 요소를. 그 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토요일자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전개를 차분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앉아서 여기서 제가 그런 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토요일자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마필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타주면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로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기본 전력에서는 5번 스팅캠프와 최상질주인데 거기다 벨리스타,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위험 요소는 다분히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3경주입니다. hun해산 육군. 조금만 출전 두수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뭐 한 10마리, 12마리도 좋고요. 아무리 좀 적어도 한 10마리 정도, 2마리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 박자만 빨리 가자고요. 뭐 지난번에도 갔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뛸 마필 결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니까 전 경주에 이 벨리스타를 말씀을 드렸는데 벨리스타는 지금 순말이에요. 순말이고 이 천하미는 일본 천하미는 암말입니다. 470km 나가는데 70, 80km대로 나가죠. 예시장 가서 보니까 뭐 하자 있는 데가 없어요. 발굽도 잘생기고요. 단지 이제 암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에서 지금 5번을 뛰었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게 근승말하고 좀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인데 오늘 상대를 한번 보자고요. 역시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던 믿을 맛 필요 없는 그런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좀 한 박자 빨리 가도 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경주가 지금 중합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죠? 예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천제일, 터보제트, 우산봉, 뭐 스트롱로드, 그러니까 천하미인이 제일 처질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경주에서 8마리 출전한 중에서 생김새만 놓고, 물론 생김새 갖고 다 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겨가지고 안 뛸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힘이 조금 들찼을 때 좀 못 뛰는 경우가 있는데 힘만 차면 뛰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천제일이 7주 만에 나오고 골망염 때문에 좀 그렇고, 우산봉이라는 마필 그 주행심사 때 날라왔기 때문에 많이 지금 노리고 있는 예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필 체형 체형은 괜찮습니다만 이 발 쓰는 걸 보면 어깨 뻗는 걸 보니까 천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런 위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요. 근데 이 우산봉을 보면은 쫄쫄쫄쫄 이렇게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즉 주행심사 때처럼 참아야 돼요. 뭐 직전 시험 나오면 또 무너져요. 근데 그런 걸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천하미인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권. 결국 그 운검이 지금 수영 조기를 해갖고 나왔어요. 2바퀴, 3바퀴, 3바퀴. 군장은 3바퀴, 3바퀴, 3바퀴. 죄송합니다. 매일 월요일 날만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운검은 수, 목, 금
에이스 임팩트 역시 48조답게. 근데 이 에이스 임팩트는 보면은 500km 넘어가는데 너무 느긋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느긋해서 좋은 뭐 이렇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좋게 얘기하면 느긋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매갈이 없이 걸어다녀요. 그런 상황인데 뭐 보여준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뭐 머리는 있지 않습니까? 1300이 1400m 상대들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업 스타들을 많이 지금 어차피 대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대길이 배팅 하십니까? 근데 이 클린업 스타의 조교 내용을 좀 한번 들춰보자고요. 스포가 없죠? 안 하던 마필이 아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거꾸로 됐지. 2월 달, 1월 달, 3월 달 그냥 스포가 줄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뭐 병명은 없네요. 병명은 없는데 아무튼 걸음걸이가 조금은 저거 해졌어요. 그다음에 뚜또비네 휘양마고 지금 파행기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죠. 약간 뭐 강도를 그냥 막 높이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예전에 어떤 그런 걸음걸이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온검도 제가 주중에 조교할 때는 좀 괜찮게 봤는데 오늘 금요일 아침에 좀 확인을 하니까 여전히 제가 이마피는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뒤차는 게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승훈 기술이 바뀌었고 어젠가 수요일 날인가 어젠가 그 발전습 할 때 보니까 역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물고 나가요. 스스로. 근데 이마필이 뭐 순발력이 워낙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 1300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앙코르인데 역시 패턴을 바꿨죠. 속보를 2바퀴씩 늘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필의 단점을 지난번에 발견했다 그랬죠. 여태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펜스헤드만 대놓고 했기 때문에 안으로 기대는 마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누구죠? 최원준 기수인가? 누가 펜스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스포를 하니까 나스에서 기대요. 그러니까는 뭘 바꿨냐면 조교를 속보를 2바퀴씩 했어요. 속보를 2바퀴씩 하는 거 뭐죠?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근데 성과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과가 뭐 없어도 요만큼 정도까지만 인정을 하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게 없다. 좋죠? 클린업 스타만 지금 뭐 속된 말로 해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업 스타가 발전습도 했네요. 발전습은 뭐 다 하는 거니까요. 뭐 아무튼 온 것만 조금 체크를 하자고요. 온 것만 조금 체크를 해서 좀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기는 좋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오경주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블레스 오션 같은 경우 이제 문세현 기수가 도로 안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문세현 기수가 아마 기수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밖에서 보는 눈들은 안 그래요. 뭐 얘가 탔다가 얘가 타면은 뭐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을 얘가 타면은 120의 능력이 나오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 기수가 입상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죠. 그런 것들을 전개에 의해서 또는 뭐랄까요, 뭐 상대에 의해서 상대성인데 물론 지난 경주는 세진 않았습니다. 라운 에스프리의 담양 젠틀맨이었기 때문에 센 건 아니고 그 전에도 3명 스틸, 뭐 라이징 페스티아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위치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늘푸른 타이거는 1400 이겼었고 드리모는 승분전 직전에 금화돌풍에게 6마신 이겼는데 라스트에서 금화돌풍이 지난번에 뛴 걸음을 지난주에 뛴 걸음을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난 3월 9일날 1분 24초 때면은 23초 때면 그렇게 잘 뛴 거네요. 하나태양 그런 게 있어요. 480kg대의 체형인데 세워만 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면이 있어요. 아까 그 천하미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의 태양 같은 경우는 그 체형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얘는 발 쓰는 게 조금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라체에서 결정력을 못 보이지만 천하미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힘만 차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제가 그래서 한 템포 좀 빨리 가자는 얘기고, 아무튼 이경주도 늘 푸른 타이거가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또래는 이런 마필이에요. 480km 나가는데 뛰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뭐죠? 그 기수보다 머리가 내려가 있어요. 기수보다 타고 있는 기수보다 이 말의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기수가 몰아틀 때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신장력이 안 나오죠.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레스 오션이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뛴 걸음을 보면 세게 보고 싶지 않은데 문세영 기수까지 1번 게이트 일단 뭐 컨디션을 좀 더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레스 오션이 어저께 얘가 이제 그 천하 명품이요 평화포럼 그 말과 같이 동반 스포를 했었는데 역시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아직 느려요. 어려서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힘이 차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육경주입니다. 혼합 4군. 자, 이제 그 나홀랭이님 무슨 어디 뭐 성인 방송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몰리두커가 나옵니다. 몰리두커. 저는 이 이마필이 그 단점? 이제 아직 단점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도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몰리두커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2살짜리인데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뭔가 그게 그 처음에 제가 그 몇 번 뛴 걸 돌려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홀랭이님. 근데 그게 맞더라 이겁니다. 맞기 때문에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인기 1위 꺼냈을 때 그걸 유심히 봤었고, 이번에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확실하다. 물론 이제 아직 2살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차면 변화를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골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마피는 덩치에 비해서 조금은 빨리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케이퍼 태풍은 고개 한쪽으로 진짜 먼 산 보고 뛰는 마필이죠.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들고 뛰고 갈라켓이요. 거리가 1300m인데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난번에 그 박태준 기수가 쥐어짰어요. 쥐어짰는데 거의 바닥권에서 온 티나 브라더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 그러니까 선행 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긴 지금 그 경주가 조금은 애매하게 됐죠. 샌드위즈가 있고 몰리두커가 있는데 몰리두커가 좀 근데 샌드위즈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두 마필이 물론 문세영 기수하고 조인건 기수가 싸울 일은 없죠.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바다질주인데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벤자민 비가 입상했을 때 절절절 맬 정도였었다면 사실은 그렇게 빠른 경주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바다질주가 초반에 밀어붙여가지고
밀어붙였는데도 바닥이에요. 꼴찌인데 말이 몇 마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어요. 뭉친 후미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입이 됐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몰리두커는 저는 이경주까지는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300m고 지난번엔 1400m였었고 일단 이제 조건은 선행이라는 것, 샌드위치에게 넘어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넘어서서 선행을 나선다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일단 이 마필의 초점은 어떻게 뛰느냐 1300m에서 그 상대를 보지 마시고요. 그 마필만 딱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6경기였습니다. 경주거리 1200m입니다. 7경주. 국내산 4권. 자, 이 경주도 에이스 플롯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이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뭐 오른쪽 뒤요. 오른쪽 뒤요. 오른쪽 뒤가 지금 그냥 속보를 정상적으로 못 해요. 이렇게 찌그덕 3박자로 해요. 3박자. 그러니까 속보가 2박자인데 얘는 3박자로 걸어요. 3박자로. 근데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지난번에도 그러고 뛰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능력은 있다라고 좀 그리고 또 오늘 상대가 너무 약하죠. 거기다가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에드포이즌, 단디디에고, 클레이샷이 일단 선행을 나서겠죠. 자, 그래서 에드포이즌도 빨라요. 클레이샷은 게이트 이탈은 딱 한 0.1초 느리면 나와서 스피드가 쫙 나는 마필이고 에드포이즌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쭉 나와요. 그러니까 쭉 나오는 마필하고 한 박자 느려서 쫙 뛰는 마필하고 이렇게 가면은 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단디디오고도 마찬가지예요. 단디디오고도 한 템포는 아니고 한 반 박자 정도 딱 늦게 나와요. 주춤거리고 쫙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이 거의 그 비슷한 선상에서 경주를 펼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두 마리는 죽고 근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행마를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경주도 역시 이제 한 마리 딱 원래 내심 그 째렸다 그럴까요? 좀 기대를 했던 마필이 왕송인데 이 마필이 예전에 그 54조 있을 때 그 누구죠? 조경우 기수, 박태준 기수 막 이렇게 탈 때 보면은 차고는 차고도 끈덕진 면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소속주 딱 옮기고 나서 조금 이렇게 주춤거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숙보를 했어요. 임기훈 기수가 타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얘한테는 그러니까 왕송한테는 주중에 안 뛰었다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주중에 뛸 만큼 다 뛰었어요. 금요일날 좀 빠르게, 토요일날 습보, 일요일날 빠르게, 월요일날 습보, 수요일날 빠르게, 목요일날 습보. 매일 놔줬어요. 오늘 또 놔줬어요. 그러니까 7번 조견 중에서 7번 다 놔주면 어떡해. 체중이 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필에게 필요한 걸 좀 필요한 게 물론 스포도 필요합니다만은 옛날에 54조 박천서 조교사가 관리할 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헤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삼도 헤비치인데 얘도 사실 못 믿죠. 앞에서 무너져 주길. 그러니까 얘의 자력보다는 그러니까 에드포이즌하고 단디디에고 크레이샷이 니를 싸워라. 저는 지금 그 생각입니다. 싸워라. 싸워서 죽어라. 그 얘기인데 그 뒤에서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레이스 비전도 아니고 금수기도 아니고 시종이려도 아니고 빅터 센세이션은 더욱더 아니고 딱 남는 게 왕송하고 헤비치밖에 안 남죠. 머리는 있겠다. 일단 에이스 플롯은 여기까지 인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지존의 신세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지난번에 습보가 좀 많이 있었네요. 근데 이번에 좀 줄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3월 14일 날 우한 관절염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3월 14일 날 우한 관절염인데 3월 8일 날 뛴 걸 보면 그때도 오른쪽 다리를 부자연스럽게 뛰어요.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을 지금 봤는데 저렇게 뛰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마피는 예전에 제가 다시 제 데이터를 들춰보니까 예전에 잘 뛴 게 제가 기억을 좀 되살아났다랄까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기 전에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제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뭐 조금 우한 관절염이 있다 치더라도 우한 관절염이 무릎이죠. 무릎.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릎이나 건, 구절 이런 거는 경주에 좀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조교가 스포도 하고 할 정도면 뭐 견딜만 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S로즈인데 요게 조금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빠른 마필이 없죠. 그럼 문세영 기수가 싱코블랑코가 있네요. 싱코블랑코에게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만약에 싱코블랑코 그러니까 배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S로즈를 꺾는다. 근데 왜 꺾느냐? 얘가 지금 이길 때 보면 다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을 가서도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근데 얘가 지금 선행을 안 가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여건을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얘는 아직 힘이 조금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그레이 카이저하고 맞짱가요. 그레이 카이저가 뒤에서 와가지고 격차를 상당히 좁혀요. 골이 날 때 보면 한 10m, 5m만 길었으면 무조건 덜미를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 뒷다리를 차는 걸 보면요 좀 멀리 차요. 힘있게 차는 게 아니고 멀리 차요. 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뒤가 잘 들어오는 말이 좋은 거라 그랬는데 얘는 뒤가 조금 짧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는 그 지세, 보행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죠. 뭐가 뭐 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존의 신세기를 일단 인정하고 마유일륨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낙승한테 졌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케이어 샌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주 만에 나오는데 전 이마필이 무척 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걸 놓고 축으로 해서 빛의 정상 홍바오 이렇게 공략을 보내드렸었는데 그날 뛰는 걸 보고 저 마필은 이 빛의 정상이나 홍바오보다는 사이즈가 약하다. 그러면 여기다 대비를 시키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롤 마필이 누군가 그랬더니 동방신한데 얘도 지금 조금 절정에선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리가 좀 짧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S로즈를 여기서 좀 꺾는다. 진짜 완전히 꺾는다 그랬을 때는 1200이라는 게 딱 하나 걸리는 겁니다. 따라가도. 반면 반대로 1300이나 1400 정도 되면 S로즈는 불리하지만 동방신화는 유리해지죠. 그래서 좀 꺾을 수가 있는데 싱코블랑코가 S로즈를 좀 많이 괴롭힌다. 선행을 가서 괴롭힌다. 그래도 좀 거리가 짧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케이어 샌딩이나 마유일렘이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면 지금 보여준 능력이 좀 뭔가 믿음감을 준다면 공략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S로즈를 안 놓고 꺾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8경 됐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0m 마주 햇볕상배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 뭐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런 겁니다. 일단 브리그는 문세영 기수가 참 그런 것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조경호 기수나 문세영 기수 이런 기수들 보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그런 조교를 갖고 나와요. 브리그도 지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 들리는 소문에는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남아있다 해서 아마 외곽으로 빼서 탈 거다라고 좀 그런 얘기라 그럴까요? 알고 문세영 기수가 이제 그거는 감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강보다는 길게 했어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너무 빨라요 지금. 조이로키 있고 또 하나 뭐이죠? 짝꿍 있고 K탑 있고 레인지캣도 빠르 예전 같은 빠르고 천년 동안도 무시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횡대로 갈 것이냐 뒤로 줄을 서서 갈 것이냐. 여러분들 이 브리그가 어떻게 타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외곽으로 이렇게 3번 게이트가 됐든 어쨌든 간에 나오면 모래를 안 맞히면 이마피는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이로키도 지금 조교 패턴이 직전하고 달라진 게 없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1400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고, 문제는 이제 광교비상입니다. 광교비상인데 이 광교비상이 지금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얘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마필이 아닌데 밑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워낙 등치가 크고 얘야말로 전개가 가장 유리하죠. 뭐 브리가 가든 누가 가든 간에 뒤에 딱 붙어 있으려는 얘예요. 횡대로 펼쳐지는 순간 가장 뒤에 잘 붙어 있을 마필이 광교비상입니다. 광교비상. K탑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라스트에서 14초 9에 천사 브라더스 라이크더스 이거는 이 경주에 되면 안 되죠. 근데 이마필이 지금 아까도 그 뭐죠? 문학의 앙코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장치율 기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속보를 2바퀴씩 늘렸어요. 2바퀴씩 토요일부터 2바퀴, 월요일 2바퀴, 수요일 2바퀴, 목요일 2바퀴, 오늘도 2바퀴 했어요. 2바퀴 하고 숙보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쓰기 때문에 근력을 보강하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빠르게 가는데 보니까 결승선 지나서 거의 무뎌져요. 상당히 무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거는 천년 동안인데 천년 동안이 지금 공백기가 너무 길어요. 1월 19일 날에서 지금 4월 19일이니까 3개월이죠. 체중 체크를 좀 하시고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뭐 컨디션은 절정은 아니지만 어디 특별하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광교비상이 아마 지금 들리는 소문엔 체중이 많이 불어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체중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조이로키 일단 뭐 선행 나서려고 그럴 거고 K탑은 따라가려고 그럴 거고 브리그는 외곽으로 갈 거고 흑기사는 추입할 거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광교비상이나 K탑 천년 동안 이런 마필들의 좀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관건이죠. 저 같으면은 레킹은 좀 쉬겠습니다. 구경됐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0경주입니다. 혼합이군 핸디캡 경주. 자, 뭐 삼정 타이거가 있는데 좀 상대가 약했죠. 무미아준 다 그랬고. 근데 이 삼정 타이거가 승군전인데 승군전이고 뭐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라스트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안으로 기대는 걸 문세영 기수가 왼쪽 채찍을 대가지고 똑바로 뛰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리가 길었을 때는 좀 데미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젠터널입니다.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마필은 지금 이길 때 보면 참 인스텝킥, 뭐 S로즈 이런 마필 이겼어요. 센 마필이죠. 근데 인스텝킥이라는 마필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 고개가 높은 마필이야 저건 장거리 가서는 안 되겠다. 장거리를 가더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물론 갈 수 있어요. 근데 선행을 아주 쉽게 가는 편성을 만나야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입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이 젠터너리가 인스타킥을 아주 쉽게 이겨요. 거리가 길면 더 많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꼭 뒤에서 가면서 이겨요.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조교 때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보면 라체에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말이 좀 끌어요.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쿠야스 기수가 이것도 제가 지난번 경주를 보니까 안장이 약간씩 밀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최범민 기수가 12월 달에 안장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마필은 제어를 하면은 이 머리가 낮기 때문에 안장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당기죠. 중심은 앞으로 가죠. 그래서 안장이 밀려요. 여러분들 박태준 기수가 왜 안장이 그렇게 많이 밀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박태준 기수를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박태준 기수는 그 안장이 자주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좀 그런데 아무튼 젠터너리도 장거리를 어떻게 뛸지 좀 궁금하고요. 다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정평수 지난주에 제가 원더볼트 입상했어요. 깡바닥에서 왔습니다. 깡바닥에서 가장 바닥에서 왔어요. 이찬호 기수가 타고. 그것도 뭐 부담 중량을 빼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평수 기수가 그 원더볼트를 탈 때 보면 처음에 2군인가 올라가서 바닥에서 날라와요. 다음번부터 전부 다 예상들 정말 센 말에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정평수 기수가 앞에 붙어가지고 이제 한 번이니까 입상을 하죠. 그래서 1군에 가는데, 제가 이제 금화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형적인 취임마입니다. 취임마. 근데 그런 마필을 갖고 가서 앞에 가서 이기겠다는 욕심.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 다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마필은 발이 높기 때문에 또 앞에 가려고 하다 보면 또 무너져요. 그런 거를 뭐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겁니다. 기수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 이렇게 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타버리니까는 좀 무너지죠. 억장이. 이 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은 태수제입니다. 태수제. 태수제는 뭐 이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컨디션이 안 살아나네요. 그 다음에 위닝핸드 승분전인데, 직전에 뛴 걸 보니까 역시 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데 그게 뭐 아직 힘이 덜 차서 그러는 건지 제가 완벽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삼종타이거도 그렇지, 젠터너리, 다이산. 그런다고 터질 마필은 없고, 파랑주의보가 선행을 가요? 파랑주의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마필이 연둔가 이런 마필이라고 뛸 때 보면 덩치에 비해서 좀 몸놀림이 좀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저는 한금지전이 좀 괜찮았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얘도 지금 약간씩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그러니까 계속 실전을 치르면서 말이 자꾸 뭔가 좀 데미지가 오기 시작해요. 펠릭스 조이 뛰는 거나 좀 봐주십시오. 마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3살이거든요. 올 남반부 호주산이기 때문에 올 8월달 가야 이제 4살 먹는데, 아마 이제 그때부터 좀 뛰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펠릭스 조이를 좀 눈여겨보셨다가 장거리 적합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뭐 부전자전하고 강해죠. 강해. 슈퍼폴로잇은 지난번에도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엔 8주입니다. 8주 만에 나옵니다. 뭐 조교 때 이렇게 나쁜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뛴 상황에서 8주 거기다 56.5라는 3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좀 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반면 강해 같은 경우는 1kg 늘었고 부전자전은 직전에 57kg. 한성률 기수가 조금만 더 열심히 탔으면 안 갔다니 승부를 할패했다는 게 아니고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슈퍼플로이 쪽보다는 뭐 개선 강자는 다 보여줬죠. 다 보여줬고 청계정상이 뛸 말인데 말이 아직 안 살아났고 노던스카이 선행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장산호랑이가 있는데 영원한 친구 이 마필은 D를 잘 못 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매번 그만큼 쓰는데 일단 강해나 부전자전을 거리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보는 게 좀 맞고요. 그다음에 얘네 중에 누가 무너진다. 만약에 강해가 선행을 못 나선다. 단거리에서는 그때 1400에선 제가 빼드렸죠.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선행 외곽에 가서 잘 붙었어요. 근데 뭐 선행을 여기서 누가 방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장산호랑이가 있네요. 노던스카이가 있고 저 장산호랑이 하나 정도네요. 외곽에서 넘어갈까요? 저 마필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래도 뛰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힘도, 근성도 이런 게 어떤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극복을 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전자전 강해가 있고 장산호랑이는 조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강도를 한 번도 지금 습보를 못했죠. 습보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직전에도 습보 안 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조금 걸어봤어요.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늘어난 거리가 좋을 게 없는데 선행이라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뛰면 부전자전과 강해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과 최범현 기수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도 없는 경주고요. 일찍 좀 퇴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경주 대상 경주 보시고 10경주가 좀 재미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경주도 마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세 청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게 정상인데 그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아침에 생각했던 건데 마지막 멘트에 저 말을 꼭 얘기를 하고 가야겠구나, 하고 끝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평 어저께까지는 조교보가 조교를 했는데 오늘부터 지금 금요일부터 정평수 기수가 조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기수는 어쨌든 간에 백세청풍이 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상 일요일 경주였습니다.